안녕하세요. 주민 ESG. 요즘 날이 엄청 다시 따뜻해졌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배출권 거래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전년도 2차 계획 기간 중에 남은 배출권을 모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바뀐 사항들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배출권 바닥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바닥을 찍은 배출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3차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위험하다, 최저선을 뚫었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직전 2개년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데 발동됐을 당시의 최저 가격은 17,438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점 을 넘어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거를 단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은 기준점을 살짝 웃돌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촬영일 당시 5월 13일 기준 배출권 1톤당 거래 금액은 약 18,000원, 12일 기준 종가가 한 17,900원 이쯤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계속 최저 가격을 살짝 상회하고 있는 이유는 물량이 많아져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2차 계획 기간 중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면서 배출권이 조금 시장에 남는 이런 현상이 펼쳐졌는데요. 요거와 더불어서 지금 현행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만약에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있잖아요. 근데 요 계획기간 중에 할당된 배출량을 다음 계획기간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2차 계획기간에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물량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이제 약 한 달 뒤인 6월 30일까지 모두 다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요 얘기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작년 말쯤에 발표한 2021년을 강탈 배출권 거래제 3가지 쟁점 보고서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가격의 유동성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6월 30일까지 모두 다 팔아치워야 하는 배출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의 ETS, 유럽의 배출권 시장에서도 계획기간의 마지막 항상 이 배출권이 정말 바닥을 찍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만큼 한국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서도 이 배출권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한 5월 중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배출권 가격이 또 널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과 LNG 등 화력발전에 더 비싼 값을 부여하자라는 정책을 이제 논의를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석탄 발전사들이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배출권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잠잠을 한 거 봐서 이 6월 30일까지 조금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시장조성자라는 게 들어왔어요. 배출권의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과 지금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3곳이 추가로 민간기업이 추가가 되면서 아마 이 3곳의 민간기업이 배출권 가격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됩니다. 이 얘기가 바로 두 번째 지점이었어요. 이 시장조성자가 들어옴으로써 배출권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수 있고 거기다가 개인 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출권 시장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면서 가격에 있어서도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일전에 주민 ESG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이 해외 상세 배출권이라는 얘기예요.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산림을 좀 조성한다던가 폐기물을 감축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얻어내는 경우가 몇몇 있거든요. 해외 상세 배출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CDM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CDM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이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아마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에서 좀 결정이 되면 해외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배출권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배출권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만 구매가 가능했고 상세 배출권은 좀 플러스 알파적으로 거기다가 좀 적은 수치로 기업들이 따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 좀 조정이 돼서 이 CDM 사업이 활발해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 이 해외 배출권이 다량 유입되는 현상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외의 탄소 상세 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할당받은 배출권이랑 상세 사업으로 받은 배출권이랑 가격 차가 나요. 지금은 이 배출권 하나당 1톤당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이 CDM 사업이 활발해지면 이제 국내 시장에도 해외 배출권이 유입이 되면서 요거에서도 가격차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탄소 가격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외 CDM 사업이 활발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ETS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1톤당 얼마 정도의 비용을 매겨야 하는지 연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번에 시장 조성자가 들어왔죠. 거기다가 이제 해외 CDM 사업까지 좀 활발해지면 탄소의 적정 가격을 아마 찾아가는 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1대1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심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 비쌀 때 자기들도 팔고 싶고 쌀 때 자기들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는 물량이 좀 없었고 비쌀 때는 물량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요것 때문에 항상 이 유동성의 문제가 잠재돼 있었는데,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민간 금융사가 들어오면서 아마 시장을 좀 조성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므로 엄청 급격한 하락이나 엄청 급격한 폭등, 이런 위험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폭등 아니면 폭락이라는 양상을 좀 보여왔다면, 이제 민간 금융사가 들어오고 시장 참여자가 좀 많아지면서 기본적인 배출권의 평균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배출권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좀 해외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런 거래제를 운영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감축이 됐어,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요런 좀 적정한 탄소 가격을 찾으면 국내의 이 배출권 거래제도 해외 시장에서 충분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잘 소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5월 17일 처음으로 시장 조성자가 매도 호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좀 형성됐는지 첫날 데일리 ESG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